TV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오늘 갑자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원실에서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이 탄핵 석 달 전에 당대표 일행이 몰려가 면담 요구를 한 적이 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결국 안 대표는 정무수석만 만났고 새누리당은 동정표를 노린다는 싸늘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희주 PD. 안철수 공동대표가 청와대 방문하겠다고 알린 게 언제였습니까? 오늘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고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만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면담하러 왔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은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 수석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안 대표는 결국 7일까지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청와대 민원실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청와대 방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어제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가서 문전 박대를 당하든 단식을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무공천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공천을 하려면 차라리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동안 청와대 압박에 초점을 맞추던 당 분위기가 당 지도부 책임론으로 다시 바뀔 조짐을 보인 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오늘 행보는 이 같은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자 신경민 의원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안 대표의 청와대 행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간 걸로 나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길거리 정치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도 기초 공천을 해서 당당히 경쟁하자는 제안 아닌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제안 아닌 제안이라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말대로 기초선거 무공천을 포기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공천을 안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 선거에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초공천을 해보라는 새누리당의 오늘 제안은 야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고 자신들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네,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곳곳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2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은 상암동 일대에서 촬영이 있었습니다. 취재 PD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보아 PD.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오늘은 촬영 장면이 공개됐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동안은 내용 유출 방지와 저작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언론사 취재와 일반인들의 촬영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그동안 시민들과 취재진이 잘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오늘만큼은 배우 초상권, 저작권, 내용 유출에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역을 맡은 배우 크리스 에반스가 차 위에 올라 연기하고 스태프들이 촬영 준비를 하는 장면 등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어떤 반응이던가요? 네, 시민들은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가 서울에서 촬영되는 데 대해서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나 평소 다니던 길을 돌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경우는 불편하다는 반응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크게 촬영하는 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이미지 같은 것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내비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안내를 해서 막
계속 돌아오게 되네요.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계속 돌아가게 돼요. 네, 대낮에 큰 길을 통째로 막는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영화진흥위원회가 어벤져스2 제작사인 미국 마블 스튜디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촬영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서울경찰청, 경기경찰청,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이 촬영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문광부는 2011년부터 외국 영화의 한국 촬영을 지원하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 영화가 한국에서 촬영하면서 쓰는 제작비의 20%에서 30%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어벤져스2의 경우 한국에서 쓰는 돈 130억 원 중 약 39억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문광부 관계자는 서울의 브랜드 가치와 무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줄 만큼 경제 효과가 정말 큰 겁니까?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촬영으로 4천억 원에 이르는 국가 홍보 효과가 있고 국가 브랜드 가치가 2조 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진이는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251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07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효과가 자주 그랬듯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같은 것들은 고려를 안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보통 계산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관광공사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네, 앞으로 촬영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상암동 촬영은 오늘로 끝이고 내일부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내일은 청담대교 북단에서 새벽 4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촬영이 있고 모레는 강남대로에서 새벽 4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있습니다. 차량 통행은 역시 금지됩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오늘 국민TV 뉴스룸에서 주목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룸 리포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불법 그리고 편법 특혜인데요. 오늘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부의 불법 재정 지원 논란, 또 국회 사무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19대 국회의 해외 출장 실태 보도합니다. 네, 어떤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자율형 사립고 정보지원금 논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윤이나 PD가 취재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갖습니다. 설립의 필수 조건은 재정 자립입니다. 그런 자사고에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령을 어기고 재정을 지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초중등교육 시행령에는 기업 설립 자사고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보조를 받지 아니한다. 일반 자사고는 교직원 인건비, 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인 포항제철고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급식 학교 인건비, 학교 회계 직원 수당, 교무 행정사 인건비 등을 인건비 항목이 아닌 기타로 분류해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토론 동아리, 독서 동아리, 독도 지킴이 동아리 등의 운영비 등도 기타로 분류돼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일반고의 경우 급식학교 인건비, 행정사 인건비 등은 인건비 항목에 속하고 동아리 운영비는 교육과정 운영비에 속합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시행령의 조항이 일체의 재정 보존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뜻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빼면 재정 지원을 해도 시행령 위반이 아니란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작성해서 재정결함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고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기타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재정결함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이 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 결함 보조금을 주는 학교, 그 학교가 또 다를 수 있고 대상이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재정결함 보조금 기준을 달리하면 자사고의 편법으로 지원되는 재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교조는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재정보조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2월 25개 자사고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2012년과 2013년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총 104억 원 받았다고 정교조는 주장합니다. 자사고 확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교육 정책입니다. 자사고를 만들어 학생들을 유치하면 취약학교와 일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긴다는 논리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네, 윤인아 PD 리포트 들어보니까 재정 결함 보조금이라는 꽤 어려운 용어가 나오더군요. 네, 재정 결함 보조금, 일반 자사고에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는 재정 지원을 아예 할 수 없고요. 일반 자사고에 한해서는 인건비 같은 기본 운영비는 빼고 다른 부수 항목에 예외적으로 재정 결함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거군요. 네, 초중등교육 시행령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자사고의 경우 인건비 같은 것을 부수비용인 것처럼 꾸며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또 보조금 지원이 아예 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기업 자사고에도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문제를 전교조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얼마 전에 삼성 자사고도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학기에 개학을 했습니다. 삼성고는 문제가 없던가요? 이제 첫 학기이기 때문에 재정 보조금 문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고는 설립 과정 내내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삼성고가 생겨서 교육 환경이 더 나빠지자 삼성 측은 그 책임을 교육 당국에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윤인아 PD가 취재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대규모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는 충남 아산시. 특혜 논란을 빚었던 충남 삼성고가 올해 개교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1,000억 원 이상 출연해 만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삼성고는 승인 과정에서부터 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삼성고가 설립될 땅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로 돼 있었지만 설립 인가를 내줬습니다.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는 학교 부지의 소유자가 학교 법인의 명의로 전환돼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법령을 어기면서 삼성고에 설립 인가를 내줬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의 고위공직자가 삼성고 설립 허가를 심사하던 시기에 삼성고 법인 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김성기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삼성고 설립 계획을 승인한 지난해 9월 삼성고 법인 이사를 겸직했습니다. 삼성고가 설립되는 과정에 아산 지역 학급당 학생수 변경은 설립의 주요 명분이 됐습니다. 2012년 교육청이 만든 자료를 보면 2013년도까지 40명이었던 이 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014년부터 35명이 돼야 한다고 급격히 낮춰 잡습니다. 학급 정원을 줄이면서 기존 학교로 수용할 수 없는 학생수가 전에 비해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 개교 예정이었던 아산 배방고등학교로 학생 수용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급 정원이 35명으로 급감하면서 삼성고 설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삼성고가 개교하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 입시에서 대규모 탈락 사태가 예상돼 사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2014년 학급 정원이 줄면서 아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고교 탈락 사태가 생겼습니다. 탈락한 81명의 학생은 아산 지역이 아닌 타 지역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2개 지었잖아. 한 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삼성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데. 근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숫자만 맞춘 거죠. 그러니 당연히 떨어지죠.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안 떨어져서도 어떤 아이든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계속된 논란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자사 블로그에 아산 지역 학생 탈락 사태는 교육청이 학생 수요를 잘못 맞췄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교육청에 돌렸습니다. 올해 개교한 삼성고 외에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수력 원자력 등이 기업 설립 자사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에 반복되는 특혜 논란의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감시의 눈이 필요합니다.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특혜 의혹 가운데 인허가권 행사하는 교육청 간부가 심사 대상인 사립학교의 이사로 겸직하는 일,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당사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전직 4급 이상의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한해서 퇴직 2년 이내에 학교법인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직에 대해서 겸직 규제는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법인의 유착을 막자는 법 취지에는 분명히 어긋납니다. 네, 이건 도둑질하지 말랬더니 살인하고 나서 도둑질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발뺌하는 그런 격인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삼성고 설립으로 애꿎은 아산 지역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통학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충남도교육청에서 내놓는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구체적 대안이 없습니다. 아산 지역 학부모들은 학급당 인원을 다시 늘려서라도 학생들이 아산 지역 학교로 통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런 요구에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네. 자, 또 다른 특혜 문제, 정치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의원들의 특혜 시비가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국민TV가 국회 사무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19대 국회 해외 출장 사례들을 확인해봤습니다. 국회의원 해외 출장 비용으로 지난 한 해 동안 72억여 원의 나랏돈이 들어갔습니다. 네, 의원 외교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원 외교냐, 의원 외유냐인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고전적인 문제에 더불어서 의원 혼자 공감하기 어려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나홀로 출장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김진희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의원 일행이 외국 정부의 철도 투자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5일 동안 프랑스와 독일 출장을 다녀와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11쪽에 이 출장의 성과가 적혀 있습니다. 철도 건설 정책이 결정되면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재정부는 재정적인 노력을, 교통부는 정책 수행을 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에 가야 알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 들 만큼 당연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취재 결과 방문단 규모는 단 3명이었는데 이 중 2명은 공공기관 직원들이고 국회의원은 최근 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윤진식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일이라 지금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찾아보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내가 선거에 나와서 바빠요. 당시 윤 전 의원의 이른바 나홀로 출장은 일정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도착 후 이틀 동안 만찬 한 번 참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윤 전 의원 측은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고 해명합니다. 막판에 그게 취소됐던가? 그때가 유럽 국가들이 다 바캉스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일정이 좀 수정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명의 의원이 해외 출장에 다녀온 사례는 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지난 1월 남미 주요국의 통치 구조를 조사하러 브라질 등 남미 3개국에 다녀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우 의원이 남미의 통치 구조를 왜 조사했는지 의문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특별한 관심사라면 나홀로 출장에 왜 예산 지원을 받았는지도 해명이 필요합니다. 우 의원의 출장 보고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상 동행하는 사무처 국제협력관이 보고서의 초안 정도를 작성하지만 우 의원 출장의 경우 협력관이 일부 짜깁기까지 해서 완성본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세금으로 해가지고 충실하게 그걸 잘 했어요. 근데 일단은 끊으세요.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가지 않고 한 명의 의원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나홀로 출장은 전체의 10%가 넘는 8건입니다. 국민TV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된 출장 보고서 문제도 여전합니다. 국회 규정은 출장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환 의원 등이 다녀온 출장은 아직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이 늘 정치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네, 19대 국회 해외 출장 실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TV가 19대 국회의원 전원의 마일리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은 공식 출장으로 마일리지가 쌓이면 다음 출장 때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상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 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가운데 의원들의 외교 활동 문제, 이 부분도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달 임시국회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매년 비슷한 대안이 나왔다가 유야무야 됐던 전례에 비춰보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이 문제도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영상 인터뷰 기일 순서인데 오늘 찾아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국회 옆 윤중로였습니다. 국회 상황은 답답하지만 여의도 벚꽃축제를 찾은 윤중로의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대여 그래도 여의도 벚꽃은 다르니까 한 번씩 보고 가죠. 꽃 구경하러 왔는데요. 오늘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요. 왔어요. 너무 좋네요. 환하고 그냥 아주 만개네요, 만개.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꽃도 많이 피고 진짜 기분 좋네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근데 너무 좋고 개나리꽃도 있고 벚꽃도 있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진짜 봄이 금방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네, 좋아요. 겨울이 이제 다 떠나서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꽃을 보면 확실히 봄이 왔다는 그 어떤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네, 화사한 봄꽃을 봤습니다만 이번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코레일 철도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연말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 인사 갈등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이분은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강제 전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극도로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철도공사 마산사업소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던 노조원 조모 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95년 철도공사에 입사한 조 씨는 19년간 마산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진주 근무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4월 전출 대상자 명단에 올랐고 이후 4월 전출에서는 제외됐지만 7월 전출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불안해했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조는 코레일이 조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노조원들의 강제 전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제 전출 즉각 중단하라! 코레일은 어제부터 대규모 전출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고 다음 주 초쯤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정기 인사가 없던 코레일이 대규모 인원을 전출시키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전출 대상자들이 모두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들이라는 점을 들어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다 떠나서 전격적으로 7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을 현재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7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 모두 지난 파업에 참가했던 파업 참가들이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는 분명합니다. 사측은 고인이 소속한 분야는 전출 대상이 아니라면서 강제 전출로 인한 자살이라는 주장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전출 시행 자료에 분명 전기 분야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역시설 전기해서 이번에 한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자기들이 냈던 자료는 그건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거짓말이죠. 코레일 노조원들은 이번 주말에도 언제 어디로 발령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노조 측의 철도 민영화 파업 이후 노사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요즘 전철 사고도 자주 일어나던데 이것이 코레일의 노사 갈등 때문이다. 사측이 정비 인력을 자꾸 줄여서 그렇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 사고가 있었고 또 이 사고들이 대부분 코레일 전철 노선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사측의 압박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사측은 부인합니다. 그 정비 인력 규모를 그 전철 운영하는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 보면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수도권 전철의 경우 코레일은 2,400여량에 검수 인력이 800여 명입니다. 반면 1, 2, 3, 4호선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1,900량에 정비 인력이 1,8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뭐 적정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겠습니다만 코레일의 정비 인력이 메트로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군요. 자, 그래서 최근 수도권 전철 사고가 코레일에서만 일어나는 거군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하철 사고들을 강신혜 PD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철 사고는 모두 5건입니다. 지난달 22일 아침 7시 코레일이 운영하는 4호선 정부 과천 청사역에서 서울로 향하던 전철이 멈춰섰습니다. 선로위 장애물에 부딪혀 발생한 이 사고로 승객들은 바쁜 출근 시간에 모두 내려 후속 열차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8일 뒤인 30일에는 역시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철 1호선이 청량리역에서 오후 1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멈춰섰습니다. 열차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장난 열차를 끌고 구로 차량기지로 향하던 견인 열차도 고장이나 시청역에서 또 멈춰섰습니다. 4월 들어서는 매일 지하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오후 4시쯤 서울역에서 구로역 구간에 전기 공급이 끊겨 수원과 인천으로 향하던 1호선 열차 10대가 멈춰섰습니다. 다음 날엔 서울 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선릉역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자동 운전 장치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다시 4호선 코레일 구간인 숙대 입구와 삼각지역 사이에서 회송 중이던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복구하는데 5시간이 걸려 출근 시간 내내 4호선 열차 운행이 극심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최근 전철 5건 중 4건이 코레일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처리라는 오명까지 얻은 코레일 4호선의 경우 지난해 7건에 이어 올해 벌써 4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레일 구간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비 인력 감축 등 코레일 사측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낙후한 운행 시스템을 지적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운행 시스템과 무리한 구조조정 때문이다.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이게 자꾸 반복되면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파업이 있었을 때 코레일 측에서 미숙련 인력을 투입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철도 파업은 철도 민영화 저지가 명분이었지만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을 둘러싼 코레일 노사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네. 사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건 우리 문제다라고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조조정 문제 역시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차나 한잔 같이 할까 했어요. 저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차나 한잔 같이 할까 해서요. 제1야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공천, 무공천을 비롯한 정부 현안을 직접 만나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혜린 씨. 전 혜린 씨를 잘 알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떻게요? 저 혜린 씨 나오는 연극 공연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차나 한잔 같이 할까 해서요. 시간 없어요. 어제 박 대통령께 예를 갖추어서 회동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입장 표명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회동 제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이라도 만나서. 내일도 시간 없어요. 그럼 모레라도. 그런 대통령께 현안을 포함해 회동을 제안드렸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조만간 답을 주시기라도 기대하겠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성탄절날 12시에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김영민 올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기회를 통해서 그 회동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장소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만나 뵙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7일까지 그 가부 답만 주셨으면 합니다. 국정원 출신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실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친정인 국정원을 감쌌군요. 예,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의 국장 출신입니다. 그저께 김성호 전 국정원장도 그랬듯이 국정원 출신들의 친정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철우 의원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이 약간 실수만 하면 온 언론이 들고 일어선다. 물론 실수해서는 안 되지만 막 저렇게 사기를 위축시키고 대공수사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가 됐냐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은 실수일 뿐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예, 다른 황당한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정보기관인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법이 없다. 뭘로 일하느냐? 딱 국익이다. 국익에 반하면 무조건 처리하는 그런 나라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은 물론 중요하지만 나라가 없는데 인권이 필요 있겠냐?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인권과 법보다 국익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이건 좋게 말해서 국가주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자칫하면 파시즘 논리로 갈 수 있는 무서운 말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황 팀장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파시즘 그 자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비리가 적발돼 소속 부처로 돌아간 청와대 전 행정관들 징계가 되는 겁니까? 관련 기업한테 선물을 받고 원래 소속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다가 걸렸던 청와대 행정관들의 얘기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파문이 확산되니까 청와대가 부처로 원대복귀한 전직 행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비위 사실을 그 해당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징계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김기춘 실장은 어떤 취지로 이런 지시를 한 거죠? 대인춘풍 지기추상,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
자기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빨처럼 엄하게 하라 라는 뜻의 문구를 김기춘 실장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뭐 좋은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한다거나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일, 이 일의 커튼 뒤에 김기춘 실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업무 관련 기업체들한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선물을 받은 행정관들 물론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조치만 가지고 정부가 공정하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지 말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청와대가 서리빨처럼 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나 봐요.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오늘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1205명한테 정당 지지율을 물었더니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7%, 통합진보당 3%, 그리고 정의당이 1%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주 수준을 유지하면서 2주 연속으로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추락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초반을 기록했던 여론조사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늘도 나왔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갤럽 조사가 높지만 그 갤럽의 조사만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의 그 수치도 중요합니다만 그 추이가 다른 여론 기관마다 다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 점이 공통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초공천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여론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된 겁니까? 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가 오늘 최성준 방통위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1일에 인사청문회를 했으니까 그 후로 사흘 만에 이번 통과된 거고요.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방송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전에 세금 탈루 의혹을 여러 가지 쏟아냈고 또 후보자 본인도 그거를 인정했었는데요. 야당들이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할 때 수위가 아예 채택에 동의해주지 않는 게 있고요. 예. 부정적인 의견을 넣어서 보고서는 채택되도록 해주는 그런 수위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엔 후자를 택했습니다. 네. 자, 그 통일부 장관, 예. 뭐 내일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합니다만 예. 아무래도 좀 존재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통일부 장관이 오랜만에 남북관계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나서기만 하면 협의할 자세가 돼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고 북한이 움직이면 거기에 응하겠다라는 뜻이어서 드레스덴 선언이 결국 그런 거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거나 혹은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한다거나 단일기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는데 그리 크지 않은 일, 그 단일기 사용 같은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서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주시죠. 전남 여수 공해상에서 북한 선원 16명이 탄 화물선이 오늘 새벽에 침몰해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3명이 구조됐습니다. 실종자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기상 상황 악화로 구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대주그룹의 허재호 전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한 후에 돌아가다가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한테 둘러싸였습니다. 허 전 회장은 사과하러 나왔는데 사과도 아니고 뭣도 아니게 됐다. 함정에 빠진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서 또 한 번 빈축을 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세상처럼 날씨 지랄이라 꽃째 피면서 몸살하겠다. 꽃들아, 너희 죄 아니다. 너희 죄 아닌 줄 내가 안다. 사람에게는 고작 꽃 구경이지만 너희에게야 생애의 한 절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아파도 아름다워라. 견디면서 아름다워라. 젊은 꽃들아,
꽃들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약속 없이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예상대로 거절당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새누리당은 문전박대 정치쇼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냉정히 볼 때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걸 안철수 대표가 몰랐을까요? 안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외부의 반응보다는 내부 사정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신경민 최고위원이 지도부를 향해 청와대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관철시켜라 이러한 요구를 한 뒤에 오늘 청와대 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속사정을 짐작케 합니다. 약속을 저버린 세력은 꽃놀이패 만지작거리며 차라리 같이 공천하자 이런 조롱을 하고 있고 약속을 지키려던 세력은 자충수에 허덕이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뉴스K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국민특검 2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